안녕하세요, 잘그려입니다. 알파 체양에서 새로운 동양화 물감이 나왔다고 해서 제가 빠르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26색으로 구성된 A-B 세트를 모두 구매했는데요. 협찬을 받지 않고 제가 직접 구매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솔직한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띠지 옆면에 A-B 세트 24+2 해서 26세트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패키지를 먼저 보게 되면 왼편에 1962년부터 제조되었다고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띠지를 벗겨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옆면에 세트에 들어있는 색깔들 표를 볼 수 있어요. 케이스가 예전에 비해 훨씬 고급스러워졌는데요. 이렇게 열면 종이가 하나 나옵니다. 물감 케이스만 하니 종이가 왜 들어있나 봤더니 이렇게 뒤집어 보면 물감 발색표가 들어있어요. 요 칸에다가 맞춰서 발색을 이제 테스트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채화 종이 질감이에요. 저는 이따가 색깔 발색 테스트를 할 때 이 종이는 사용하지 않고요. 장지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화를 연상시키는 이렇게 녹색의 이 번짐으로 패키지가 디자인됐어요. 앞에 보면 이렇게 체양 글씨가 금색으로 반짝반짝하게 제작이 됐습니다. 이 안에 구성물들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A세트, B세트 색깔 구성을 볼 수 있고요. 이 밑에 이렇게 광고되어 있는 아라교나 분체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거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펼쳐보면 전체 색상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국내 최초 개발된 한국화 물감 브랜드래요, 체양이. 몰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작품의 장기 보존을 위해 엄선된 고급 완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변색과 퇴색을 최소화하여 장기 보존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먹과의 분리 현상을 개선했다고 써 있어요. 자, 그럼 기존의 알파 체양 세트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구체양이고 오른쪽 게 새로운 체양입니다. 한눈에 봐도 박스 사이즈가 훨씬 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물감의 용량이 늘어났어요. 9 버전은 15mm로 되어 있고요. 새로 나온 체양은 20mm로 좀 더 용량이 커졌어요. 이렇게 한눈에도 사이즈 차이가 나요. 물감 구성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띈 거는 호분이 2개라는 거예요. 호분이 이제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세트 구성 자체로 색깔이 하나가 더 추가된 게 아니고 호분을 늘렸어요. 색깔을 이렇게 띠지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체양은 물감의 겉면에 발색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색 구성을 비교하기 위해서 일단 같은 호분은 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체양에 있던 선황, 농황, 화백록, 그리고 홍매 이런 것들이 새로운 버전에서는 빠져 있어요. 대신에 황, 등, 주홍, 청자, 군백, 금과 같은 색들이 추가됐어요. 대략적인 비교들을 해봤고요. 이제는 색을 직접 테스트 발색을 하면서 어떻게 구성이 다른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발색에 사용되는 종이는 이압 장지로 반수는 하지 않았어요. 왼쪽에 짜놓은 물감들이 구 버전의 체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감이 새로운 버전의 체양입니다. 노란색부터 붉은 계열을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선황과 농황으로 되어 있던 게 황과 등으로 바뀌었어요. 채도 높은 노랑인 선황과 또 병아리색인 농황이 있어요. 새로운 체양에 있는 황이라는 색을 보면 이 선황과 농황을 섞은 것 같은 그 중간에 밝은 노랑이에요. 등이라는 색은 약간의 오렌지빛을 띠는 노란색이에요. 근데 등이라는 색은 요 밑에 주황색이랑 농황이랑 섞은 것 같은 그런 색이에요. 새로운 체양에서는 주황이 빠지고 주홍이 들어갔어요. 주홍은 황보다는 조금 더 붉은색이에요. 양홍은 밝은 계열의 빨강색이고요. 이 주홍이라는 거는 주황과 양홍의 중간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색깔과 이름이 같은 것들은 특별히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황토, 갈, 대자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역시 별로 색깔에는 큰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양홍은 원투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양홍과 비교를 했을 때 양홍 1은 거의 비슷해요. 양홍 2를 이제 비교해 볼 건데요.
양홍2 기존의 게 조금 더 붉은 계열, 좀 자줏빛 그런 거에 비슷했다면 리뉴얼된 양홍2는 조금 더 다홍빛, 홍색이 조금 더 가미된 그런 빨강으로 보여집니다. 연지도 1, 2로 되어 있는데요. 연지 1 색깔, 그리고 새로 리뉴얼된 연지 색깔 거의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연지 2는 제가 발색을 해보니까 좀 더 자줏빛, 그러니까 좀 더 붉은 계열, 검붉은 계열이라면 새로 리뉴얼된 연지 2는 조금 더 양홍 계열로 좀 더 밝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양홍부터 연지까지의 발색을 비교해보면 리뉴얼된 붉은 계열이 조금 더 채도가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좋아했던 색깔 중에 하나인 홍매가 이 A세트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B세트에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A세트에서 왜 홍매가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홍매는 붉은 계열 중에 핑크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란색은 진한 자색인데요. 이게 이름이 모단으로 변경되면서 다른 색인 줄 알았는데 발색을 해보니까 이제 같은 색이에요. 노란색부터 붉은 계열까지 발색을 마치고 나니까 전반적으로 새로 리뉴얼된 체향이 좀 더 채도가 높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발색을 다 해놓고 보니까 이 등이나 황 같은 색도 그렇고 이 발색이 진한 물감과 구성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녹색, 청색을 비교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물감을 짜놓고 보니까 상당히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야겹이라는 색이에요. 연두색이죠. 한눈에 봐도 새롭게 리뉴얼된 야겹이랑은 색 차이가 있어요. 베이스로 살짝 노란빛이 나면서 기존의 야겹보다는 조금 더 풀색에 가까운 진한 연두색이에요. 앵다록은 채도가 조금 떨어지는 풀색에 가까운 녹색인데요. 예전 거와 현재 거 거의 비슷해요. 황초는 말 그대로 이제 밑색에 약간 이제 황색이 노란기가 있는 그런 초록색인데요.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황초를 보면은 위에 야겹색이 조금 더 진해진 관계로 이 황초를 좀 더 진하고 쨍한 초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제가 패키지만 보고 가장 우려했던 게 녹초 색깔이 너무 달라서였는데요. 기존 녹초는 약간의 호분기가 섞인 뽀사시한 밝은 녹색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새롭게 바뀐 녹초는 굉장히 먹이 섞인 것 같은 진한 색의 녹색이 되겠습니다. 이 색깔은 제가 신한에 진한 색깔 녹초가 있어서 이 알파 거랑 신한 거를 동시에 구매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예전의 녹초가 아예 사라졌어요. 이 녹초가 사라졌거든요. 이게 B세트에 과연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녹초가 변한 건 진짜 충격이에요. 충격이야. 다음은 녹청이란 색인데요. 둘 다 약간 이제 비슷한 구버전이랑 새로운 버전이랑 비슷해요. 기존 구성에는 화백록이라는 색이 들어있는데요. 이제 옥색보다는 조금 진한 색이고요. 나무나 바위 표현할 때 이렇게 태점 같은 걸로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빠진 대신에 이제 군백이라는 색이 들어가 있는데 이 군백은 조금 더 하늘색, 이제 푸른 계열에 속해요. 이 두 가지 색깔들은 굉장히 자주 사용한다기보다 포인트로 이게 종종 사용하기 때문에 둘 다 구비를 해놓는 게 사실 좋아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이제 구성이 빠지고 들어가 있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군청은 파랑 계열 중에 밝은 파랑에 속하는데요. 제가 색깔을 전반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새로 나온 버전이 좀 더 발색력이 좋은 것 같아요. 물감을 짜놓은 걸 보면 왼쪽에는 없는 구성이 오른쪽에 있어요. 미람이란 색인데요. 저는 이 색깔을 신화에서 따로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딱 중간에 청색이에요. 제가 이걸 청바지색이라고 불러요. 그럼 좀 색을 기억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미람이 추가된 대신에 왼편에 있는 람이라는 색깔이 빠졌습니다. 이 람도 제가 따로 구매해가지고 항상 사용하는 색깔인데 람은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아래는 수람이라는 색인데요. 얼핏 봐도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근데 수람이 훨씬 이제 진하고요. 수람이 없으면 람에다가 먹을 섞어서 만들어 사용해요.
이전 버전이 군청 빼고는 두 가지 파랑이 비슷했던 거에 비해서 이렇게 새롭게 바뀐 거는 파랑 종류가 좀 다양해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청자라는 이름의 보라색인데요.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색으로 저도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새롭게 추가된 금색인데요. 일단 발림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가루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부분적인데 소량인 부분은 이렇게 물감을 사용해도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색이라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A세트보다는 B세트에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A세트를 다 봤는데요. 흰색이라든지 검정, 고동 이렇게 같은 색은 비교하지 않았어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홍매랑 녹초가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색이 바뀌어가지고 조금 당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또 B세트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B세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으로 색은 채도가 조금 높아진 느낌이 있고 좀 파랑색도 좀 다양해지고 해서 그런 구성 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뭐 금색이 꼈다던가 좀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B세트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도 호분이 들어있어요. 두 세트 합쳐서 호분이 총 3개가 들었어요. 아, 선황과 농황이 여기 들어있어요. 주황이랑 홍매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산호, 구우, 구자, 상황 요런 색깔들을 제가 처음 보는 색깔 같아요. 금황토 요 색깔도 처음 보는 것 같고요. 자, 낙엽차 뭐 요런 것들은 다른 브랜드에서 제가 보기는 했지만 여기에 새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백록색은 본래 있던 색인데 패키지만 봐서는 색깔이 좀 바뀐 것 같아요. 회명이라는 약간 푸른기 나는 회색, 밝은 청색인 청 요런 게 추가가 됐어요. 람이 B세트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피철이란 색이 좀 생소한데 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감 색깔이 조금 생소해가지고요. 여기 한자를 보면 저희가 한자를 그렇게 막 와닿게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이게 영어로 좀 되어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데 좀 이게 한국화 물감이 외국 분들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좀 영어로 표기가 됐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B세트에는 은색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발색해보도록 할게요. B세트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한지에 짜봤어요. 가장 왼편에 있는 노란색 계열은 제가 A세트에서 찾았던 색깔인데 저희가 이제 대충 색을 유출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오른쪽에 새로 나온 것 같은 생소한 색깔들을 먼저 테스트 하도록 할게요. 산호라는 색이에요. 발색을 해보면 살색,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인물화나 뭐 이런 쪽에 사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구라는 색인데요. 산호라는 색에 약간 핑크 한 방울을 떨어뜨린 그런 굉장히 연한 핑크예요. 구자는 이렇게 호분기가 많은 밝은 연보라색이에요. 이 상황이라는 색이 되게 궁금했는데 짜놓은 걸로 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파운데이션 그런 색깔이에요. 되게 밝은 진흙색 뭐 그런 느낌인데요. 왠지 수묵화나 아니면 인물 같은 데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궁금했던 4가지 색을 발색을 하고 보니까 전체적으로 채도도 높고 색이 밝아서 예쁜 것 같아요. 이 낙엽차라는 색깔은 제가 길상 브랜드로 사서 가끔씩 이제 사용을 했는데 그거랑 색깔이 좀 다르고요. 되게 진한 고동으로 보여져요. 이 흑고동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지 조금 헷갈리네요. 그래도 마르고 나면 또 발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 패키지에 있는 요 물감 패키지에 있는 요 발색표 색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흑고동이랑 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흑고동도 한번 발색을 해볼게요. 흑고동의 바탕색이 훨씬 더 이렇게 노란 기운이 도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흑고동을 고동에 흑색을 섞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낙엽차가 제가 사용하는 흑고동이랑 비슷한 것 같고요. 여기 흑고동색은 조금 더 노랗고 좀 더 선명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사용하기는 편할 것 같아요. 금황토라는 색인데요. 이거는 이제 황토가 좀 더 쨍한 노란 기운이 있다면 이거는 호분 기운이 좀 더 있고 채도가 조금 낮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라는 색깔입니다. 굉장히 빨간 계열의 갈색이고요. 금황토도 그렇고 자도 그렇고 여기 낙엽차도 그렇고 약간 다 수묵이나
여기 풍경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계열의 색깔인 것 같아요. 백록색 발색해볼게요. 기존의 백록색은 이 알파께 되게 노란 빛깔이 나면서 채도가 높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백록색은 이제 신안에서 따로 구입해서 샀었는데 거기에 있는 백록색과 지금 굉장히 비슷해요. 화백록은 이전 색과 같고요. 백록, 화백록 둘 다 잘 사용하는 색입니다. 회명이라는 색은 약간의 푸른빛이 도는 회색인데요. 제가 이 색깔도 꽤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직접 비교를 해보진 않았지만 신안에 있는 회명보다 이게 조금 더 채도가 높은 것 같아요. 이렇게 회색 계열이 세 종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밑에는 은색이긴 한데요. 일단 밝은 회색부터 비교를 해보면 저희가 이제 흔히 아는 굉장히 밝은 그런 이제 회색이고 이름이 은서예요. 이거보다 진한 회색이 농구서라고 해서 좀 더 진한데요. 둘 다 회색 계열 치고는 조금 따뜻한 계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동양화는 먹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색을 세분화해서 세트 구성에 넣을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왜냐면 먹도 굉장히 따뜻한 계열의 블랙이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충분히 만들어서 사용 가능한 것 같거든요. 또 하나의 생소한 색인데 피철이란 색이에요. 발색표로 봤을 때는 수감보다 좀 더 어두운 파랑이에요. 근데 이거 얼핏 수람색 같거든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제가 이따가 발색을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청색은 신안에 있는 청색과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제 길상에 있는 소라색을 사용하는데 그런 색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색은 아니고 조금 밝은 파랑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조색하면서 채도를 높일 수는 없어요. 채도가 높은 색을 섞으면 보통은 이제 채도가 떨어지거든요. 아니면 이제 흰색을 타면 색깔이 파스텔 톤으로 바뀌는 거지 채도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채도가 높은 파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이 약초라는 색은 약엽보다는 조금 더 짙은 연두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녹초를 대체할 만한 색인가 했는데 그런 색은 아니고요. 조금 더 쨍한 녹색이에요. 약엽에 황초를 조금 섞으면 이제 비슷한 색이 나올 것 같아요. 맹황은 이름에 황이 들어간 걸로 봐서 이제 노란기가 도는 녹색으로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이제 베이스에 노랑이 이제 많이 껴있고요. 대신 채도가 좀 높아서 색깔은 예쁘네요. 녹록 색깔을 볼게요. 이 녹록은 굉장히 좀 짙은 그러면서도 좀 채도는 좀 쨍한 그런 녹색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색이에요. 청동이라는 색인데요. 뭐 그림에 자주 사용하는 색은 아닌데 포인트가 되거나 독특한 분위기를 낼 때 사용해요. 색이 어두운 것 같지만 어두운 가운데서도 화려해요. 감색입니다. 진한 파란색인데요. 아까 A세트에서 보여줬던 감색보다는 조금 더 푸른 빛이 돌고 좀 선명한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선황, 농황, 주황 빠르게 발색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발림성이 좀 더 좋아진 느낌이에요. B세트에는 제가 찾던 홍매가 있습니다. 이 홍매의 색깔을 발색해보면 제가 갖고 있는 기존 홍매색보다는 조금 더 주홍, 양홍이 조금 더 섞인 것 같은 핑크빛이 돌아요. 기존 게 조금 더 자줏빛이 돈다고 하면은 지금은 조금 더 빨간 기운이 좀 있어요. 은색을 테스트 해볼 건데요. 은색도 금색 마찬가지로 저는 가루로 따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발색되는 것보다는 훨씬 밝은 색의 은색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두운 은색, 금속색으로 보여져요. B세트 색깔들을 모두 발색해봤는데요. 제가 A세트에서 찾았던 색깔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녹초 같은 경우에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황토나 갈색, 녹색 계열이 조금 더 풍부해졌기 때문에 풍경이라든지 이제 수묵 담채나 이런 것들에 응용하기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있는 4가지 색깔들이 새로 나온 건데요. 이거는 보통은 다 호분, 그러니까 흰색이 섞여 있어서 사실은 조색이 가능할 것도 같은 그런 색이에요. 근데 이제 왼편에 있는 선황이나 농황 쪽을 보면은 이런 색들은 조색으로 만들 수 없는 채도가 높은 색깔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새로운 동양화 물감이 나왔을 때 좀 채도가 높으면서 조색할 수 없는 그런 몇 가지 색들이 더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럼 산호, 구자, 상황 이런 색깔 만들 수 있는지 진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산호는요, 일단 호분 베이스에 황토, 홍매를 섞어서 만들게요. 구도 호분 베이스에 황토, 홍매를 타주는데 홍매 비율을 조금 더 높여서 타주세요. 구자는 호분을 많이 풀어준 다음에 청자를 조금만 타주세요. 상황은 호분에 황, 그리고 고동을 조금 섞어주세요. 그럼 번외로 제가 아까 비교해보고 싶었던 이제 피철과 람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게 수감인데요. 저는 피철이랑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선황, 농황 색도 같고요. 화백록 색도 같습니다. 홍미를 비교하면 색깔이 약간 양홍 기운이 조금 돈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발색 리뷰 마무리를 해볼게요. 기존의 A세트를 그대로 출시하고 나머지 색으로 B세트를 만든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색을 A, B로 나눈 다음에 나머지 색들을 채우면서 A, B 세트를 따로 만든 것 같아요. 신한 물감에 구성되어 있는 색깔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필수 색깔들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 A, B 세트를 모두 구매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새로 나온 물감이 26색 기준으로 한 5만원에서 6만원 사이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두 세트 모두 구입하게 되면 10만원이 훌쩍 넘거든요. 그래서 A세트를 기본으로 구입을 하시고 제가 이제 색깔 리뷰를 해드렸으니까 꼭 필요한 색깔만 구입해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지금 예전 버전의 체향이 잘 찾아보시면은 3만원대 후반으로 또 세일하는 곳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알뜰하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